4남 4녀의 막내였다. 선친인 이원승, 리 유한챙 씨는 연한, 얀 아니 씨 가문의 자부심이 대단한 영락없는 옛날 사람이었다. 여자는 숟가락 숫자만 세면 된다 고할 정도니 말 다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친구 집에 다녀오더니 딸 하나만 더 낳자 고 부인에게 애원을 했다고 한다. 교사인 친구의 막내딸이 마음에 쏙 든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렇게 태어난 게 이 회장이다. 자연히 날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과장 좀 보태, 땅에 발 붙일 틈이 없이 살았다. 하도 안겨 지내서다. 딸 또한 받은 사랑에 부응했다.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했다. 영문인 경기여중, 경기여고에 이어 서울대 법대에 턱턱 합격했다. 주위 사람들에게 수백 번 들은 질문 중 하나가 왜 법조인이 되지 않았느냐인데 그때마다 쿨하게 답한다. 그야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뒤이어 나오는 질문도 수백 번 들었다. 하고 많은 중 왜 기자였냐? 내가 날 때부터 허약했어. 게다가 사시 공부하느라 몸이 많이 축났지. 낙방 후 낙심해 집안에서만 지내다가 안 되겠다 해서 영어학원에 등록하러 갔어요. 1963년이었지. 안내판에 기자 모집 공고가 있더라고. 지원해보자 싶었어. 그때 법대 남학생 동기도 여러 명 응시했는데 나 혼자만 붙였어요. 그렇게 1963년부터 1980년까지 17년간 기자로 살게 됐다. 주로 재계를 출입했다. 그때는 여성 기자가 거의 없었죠. 시쳇말로 남초 직장에서 고충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여자가 있다고 해도 주로 편집부, 교정부, 문화부에 배치됐어요. 재계 출입은 남자 기자들에게도 녹록지 않은 자리였지. 재벌들이 자기 치부도 있었고 배고파서 손 벌리는 기자들도 많아서 서로 상급, 시향 K이었거든. 남자들 틈바구니에서 지지 않으려고 내가 악착같이 했어. 센 척을 한 거죠. 동료 중에는 나한테 뭘 읽어보라고 건네줬는데 그 안에 야한 사진을 넣어서 내 반응을 보려고 한 사람도 있었어. 속으로는 놀랐는데 눈도 끔뻑 안 했어. 그때 집무실 오른편에 걸린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기자 시절의 이수영 회장, 그에게 이병철 회장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그 옆에는 정주영 회장이 서 있다. 증권가의 풍문처럼 도는 얘기가 있다. 조금 슬픈 이야기다. 언젠가 금융감독원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내부자 거래 의혹을 털어보려고 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웬일? 몇몇 용의자들의 계좌를 열어봤는데 죄다 마이너스인 것이 아닌가. 내막을 알고 보니 좋은 종목에 기똥차게 모여든 건 사실이지만 하나같이 팔대를 놓쳤더라는 후문이다. 그렇게 사건은 조용히 덮였다고 한다.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만큼 기자가 의외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이라는 걸 방증하는 일화다. 기자가 사업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발로 뛰었어요. 아주 치밀하게 움직여야 돼. 기자 생활을 하던 중 목장으로 돈을 버셨다고요. 아버지가 시집갈 때 장롱 사라고 준 돈이 있었어. 나는 장롱 살 일이 없잖아. 그걸로 경기도 안양에 땅을 조금 샀어요. 그땐 평 3.3제곱미터, 당 5원, 10원 이랬어요. 언젠가 퇴직하면 농사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 당시 농업과 공업이 고루 발전해야 한다는 농공병진, 농공빙진에 크게 공감하던 차라고 한다. 빈 땅을 놀리기가 그렇잖아. 콩을 심었지. 주말마다 배낭 하나 메고 간 거야. 주말 농장식으로. 조그만 콩 심던 땅이 어떡하다 농장이 된 겁니까? 주간한국 애 김훈 국장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리카이의 아주 밝은 사람이야. 필운동 우리 집 이웃이라 친오누이처럼 지냈어요. 김 국장이 부인이랑 용인에서 돼지농장을 했어요. 놀러 오라기에 갔지. 한겨울에 점퍼 입고 돼지가 새끼 낳는 걸 받고 있더라고. 아이고, 돼지 새끼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너무 예쁘다고 하니까 김훈이 그래. 돼지가 왜 돼지인지 키워보면 안다고.
사료를 어찌나 먹는지 좀 도와달래. 돼지를 좀 데려가는 게 돕는 거래. 그래서 돼지 2마리를 데리고 온 거야. 1971년 목장 이름은 광유한으로 지었다. 나탈리 우드가 출연한 영화 초원의 빛에서 딴 이름이다. 소 팔고 모래 팔아 부동산 투자. 평일엔 기사를 쓰고 주말엔 농장을 가꿨다. 그 생활을 9년이나 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수모도 많이 당했다. 서울대 법대 나와 신문사 기자까지 했다는 처녀가 시골에 내려와 트랙터를 몰며 선머슴처럼 다니니 어쩌다 저렇게 됐느냐 면서 혀를 찼다. 저러다 변을 당하지 라는 소리도 들었다. 그러는 사이 돼지 2마리가 1000마리로 불었다. 젖소도 15마리 생겼다. 1980년 신문사를 퇴직하고는 목장 일에만 매달렸다. 새마을운동이 한창이었다. 농촌에서 성공한 사람들 얘기가 방송을 자주 탔다. 이 회장도 성공한 목장 주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TV에 출연했다. 새마을운동 강연에도 초청됐고 정부에서 주는 양축협 노력상도 받았다. 위기도 있었다. 1979년 돼지파동이 일었다. 돼지값이 폭락했다. 이때 운이 작용했다. 마리당 3만원도 못 받던 돼지를 준에 납품해 5만원에 팔았다. 우유파동도 닥쳤다. 그때는 기지를 발휘했다. 농림부 장관에게 초등학생에게 우유를 무료로 나눠주자 고 제안했다. 아이들 건강도 챙기고 젖소 농가도 살리자는 취지였다. 실제로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 목장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경인고속도로 나들목 IC으로 수용되면서 없어졌지. 목장 일을 못하게 되고는 그 땅에 모래를 채취해 팔았어요. 전국의 건설붐이 일던 때라 모래가 요긴하게 쓰였어. 기자를 그만둔 지 8년 되던 해인 1988년 목장 수용 보상금과 소 돼지와 모래 판 돈을 얼추 모아봤다. 은행에 갔더니 담당 직원이 여의도 백화점 현 맨해튼 빌딩 5층에 인수 물건이 나왔다고 귀띔했다. 가격은 16억 5천만원. 그만한 돈은 없었지만 2년 거치 5년 분할이라는 매수 조건이 마음을 흔들었다. 게다가 계약금 1억 5천만원은 치를 형편이 됐다. 주변에서는 무모하다며 만류했다. 하지만 망해도 내가 망한다는 생각이었다. 인수를 강행했다. 그해 부동산 전문 법인인 광원산업이 생긴 배경이다. 임대료 등 수익 사업으로 차츰 지분이 늘었다. 결국 맨해튼 빌딩 3분의 1이 그의 소유가 됐다. 건물 전체의 관리 권한도 쥐었다. 그러면서 미국 부동산에도 투자했다. 참여정부 말 300만 달러까지 해외 투자가 허용된 게 기회였다. 2000년 로스앤젤레스의 소셜 시큐리티 건물을 매수했다.